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플TV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미셸. 디아나입니다. 네, 저희가 전지적 PCO 시점 2탄을 끝내고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모두 박수! 네, 정말 오랜만인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2021 입춘 맞이로 다플TV가 새로운 컨텐츠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다플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작년 하반기 동안 많은 행사들로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행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행사 준비에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디아나?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아무래도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행사도 하지만 저희가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회의라든지 인턴들을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연사분들과 리허설 할 때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특히 작년 12월 달에 저희 회사 워크숍도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한 점, 네, 이런 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젠 거의 모든 업무를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참 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도 비대면 행사를 시작한 이후로 시스템 업체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다플TV의 첫 랜선 인터뷰 주인공 마이스 플러스의 허상문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희 다플TV의 첫 랜선 인터뷰 주인공이 되셔서 저희가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네, 실장님, 저희 다플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스 플러스의 허상문이고요. 저희는 마이스 산업에서 이제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PCO들과 함께 이 업을 좀 이끌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실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랫동안 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봤고 또 국내에서 열리는 큰 행사도 정말 많이 해본 이 업계의 베테랑이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 이제 행사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행사들이 줄줄이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면 전환되면서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행사도 진행을 하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네. 마이스 플러스에도 아무래도 시스템 업체인 만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했던 행사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행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행사였고요. 온라인 행사에서 이제 뭐 한러 30주년 뭐 이런 행사들도 좀 많이 있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 의학회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 행사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많은 행사들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업체에서도 이런 비대면 행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일이 많으셨다고 하신 만큼 아무래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죠. 네, 많이 물어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 업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력도 수급을 하고 뭐 행사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올해까지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행사 이제 계속 진행될 거라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랜선 인터뷰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마이스 플러스 허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랜선 인터뷰 어떻게 진행되는지 디아나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인터뷰는 화면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온라인 시스템 완전 정복에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들로 이제 좀 풀어갈 거고요. 또 절대 놓칠 수 없는 비대면 행사 체크리스트 챕터에서는
기획자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스트리밍 채널 비교 분석 챕터에서는 이제 현재 사용되는 여러 가지 스트리밍 채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등록 때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질문에 저희가 다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좀 정해진 관계로 너무나 아쉽게도 모든 질문에 다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질문 몇 가지를 뽑고 그리고 챕터별로 각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비뽑기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개의 질문을 추가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요. 또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는 시간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챕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온라인 시스템 완전 정복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질문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요 질문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죠? 디아나? 예. 첫 번째는 마이크 브랜드, 기자재 브랜드, 카메라 브랜드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성비 좋은 설비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혹시 영업 비밀이 아니시라면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일단은 개인 방송과 행사용하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개인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지텍에서 나오는 930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AKG의 라일라 마이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행사에서는 ENG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음향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는 슈어 브랜드, 그 브랜드가 이제 뭐 등급이 많이 나눠져 있지만 하이 퀄리티의 이제 그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질문해주신 분이 아마 이런 기자재 구입을 좀 희망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개인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개인 방송이 대중화된 시대인 만큼 일반 사람들도 좀 여러 장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그런 장비들이 뭐가 있는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이런 비대면 행사 기획 시에 최소 비용의 필수 기자재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콤팩트하게 행사를 구성을 할 때 인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사실 저희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싸게 하면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질문으로 네.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답변을 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일단은 인터넷 부분이 있고요. 음향 부분, 이제 화면을 담아갈 이제 카메라, 뭐 조명,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노트북 뭐 이런 기본적인 기자재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사를 잘하려면 일단은 스태프들하고 이제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팀한테 사전 행사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게 뭐 필요하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시스템 팀에서 그 내용을 듣고 저희가 이제 좀 사전에 이제 준비할 리스트들,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서로 체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사전에 리허설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필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리허설을 좀 해야 되고 현장에서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은 뭐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크게 변동이 되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완전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계속 소통하면서 내용을 전달을 좀 해주시면은 행사는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그러니까 좀 넘어가실 부분은 사실 저희는 행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정말 개인 장비만 가지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다르게 정말 공식 행사를 하는 그런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행사를 저희는 말씀을 드린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조직이나 클라이언트들한테 예산을 짜줬을 때 좀 비싼데 이거는 그냥 호텔 거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음향이에요. 그래서 호텔이나 어떤 그 베뉴에 음향 마이크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거 좀 써달라고 해서 음향팀을 좀 빼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그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음향이 전달이 안 되면은 이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순위로 이제 음향 그리고 인터넷 부분이긴 한데 음향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주파수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주파수 대역 때문에 혼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는 무조건 이제 음향을 사용하셔라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현장 장비로 이제 사용할 때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고 고정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A 타입인데 A 타입에 맞게끔 현장에는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음향을 갖고 가서 저희가 필요한 A 타입이든 B 타입이든 C 타입이든 이런 타입을 맞게 저희가 이제 세팅하고 튜닝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장비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기존에 있는 거랑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모두 다 현장에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음향의 크기가 개개인마다 다른데 이제 이거를 조절하고 뭐 주변 소음을 좀 잡는데도 음향 시스템을 꼭 쓰셔야 이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꼭 음향 시스템은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디아나. 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질문 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좀 질문이 길긴 한데 효율적인 거면 또 역시나 좀 비용 문제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문제죠. 네. 비용을 뭐 오픈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팀에서 그 비용을 이제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장소, 시간, 그리고 리허설 유무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같은 경우에 100% 있어야 되지만 예전처럼 이제 리허설 비용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관대하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테크니션의 부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니션들의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허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업체랑 계속적인 소통이에요. 1순위가 이제 소통을 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하느냐는 소통을 많이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효율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PCO 저희들이 바라는 장비 업체에서 이제 바라는 이제 점은 PCO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비도 등급도 조금 차등둬서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요즘은 비대면 행사라는 이름을 그냥 줌 무료 버전이라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부터 또 저희가 최근에는 그냥 웹캠으로 진행을 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는 최소 비용이 장소 빼고 한 6, 700만 원의 행사를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LED에 이제 뭐 온라인 방청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끔 멋있게 하고 싶은 행사는 몇 억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오프라인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전면 온라인이냐 아니면 연사나 좌장들이 현장에 모이는 이런
스튜디오형이냐 아니면 일반 참가자들도 현장에 오는 하이브리드형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씀을 주시면 전문가인 이런 기자재 업체나 또 저희 같은 PCO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는 테크니션 비용이라든가 특히 리허설이 필수다 보니까 리허설 관련된 비용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쉽게 간과를 하는 편이라서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받아보실 때.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은 끊김이라든가 뭔가 중간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오프라인 때보다 크게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수적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희 다음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장비로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결국 어떤 걸까요? 결국 말씀드리면 소통이에요. 그렇죠. 소통이고요. 네. 시스템 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고 하고 싶은 행사의 성격이나 뭐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전달을 해주셔야 최대한 필요 없는 장비들은 빼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기능들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팀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백업 장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네. 네, 언제든지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제 첫 번째 질문 뽑기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 디아나 앞에 뽑기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장님이 원하시는 질문지를 이렇게 콕 집어주시면 디아나가 질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찾을 거. 네. 네, 첫 번째 뽑기 질문입니다. 네. 기존의 개인 유튜버 등 유튜버 같은 걸 통해서 생중계 방식으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전문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효율적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일단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전문 업체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를 이제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의 퀄리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들 생각하실 때 개인 유튜버들이 그냥 장비 갖고 이제 좀 하시는데 그렇게 똑같은 장비로 뭐 진행하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는 개인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발생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장비를 이제 제공해 드려야 돼서 일단은 테크니션도 경험이 많은 테크니션을 데려다가 행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개인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이 있지만은 그 외에 좀 퀄리티가 높은 장비들은 테크니션들이 붙어서 이제 좀 컨트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크니션을 찾고 저희 같은 장비 업체들을 찾는 이유죠. 네, 맞죠. 저희도 사실 PCO를 꼭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저희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정성이라든가 그 행사의 퀄리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거는 좀 다른 퀄리티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안 보여요? 눌러주세요. 네. V믹스가 스위처의 역할을 100% 대신할 수 있을까요?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네, 네. 진짜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는 장비를 조금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V믹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이제 V믹스랑 마찬가지로 무료 버전의 OBS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 버전이지만 뭐 와이어캐스트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Vmix가 스위처를 대신한다라는 거는 1차원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캡처 카드라는 장비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장비들도 있고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능한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딜레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결론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세하게 잘 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네, 하드웨어 장비를 좀 쓰시는 게 안전하죠. 안정성에. 그 유튜버들을 보면 OBS라는 걸 좀 많이 사용을 하던데 그럼 Vmix랑 OBS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유료냐 무료냐의 아, 차이점도 있고요. OBS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그인 같은 게 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OBS 운영 방식은 이제 기부를 통해서 이제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Vmix를 사용하는 게 이제 안정성 때문에 이제 Vmix를 이제 좀 쓰는 거고 이제 OBS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BS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유튜버 중에도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Vmix 이런 것들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재밌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묻기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필 유튜버 보면 사각사각 거리는 연필 소리를 어떻게 녹음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연필 유튜버라는 분이 따로 있으신 거죠? 그럼 약간 요즘에는 네, ASMR 같은 거를 많이 아. 들으시니까 그런 질문 아닐까요? 아, 네네. 일단은 그 내용은요. 그 실시간으로 하느냐 이제 뭐 녹화해서 업로드 하느냐 뭐 이런 차이도 좀 있긴 한데 일단은 효과음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 효과음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 장비가 좋은 걸 쓰셔야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셔야 되고 예, 기본적인 뭐 제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뭐 녹음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좋은 마이크를 쓰시거나 효과음을 쓰시는 거죠. 그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음향이 아까 행사 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행사 때도 이런 음향이나 요즘 이런 효과음, 그다음에 뭐 BGM 이런 음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행사 때도? 일단은 BGM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요. 왜냐면 이제 저작권 관련된 게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99%는 사용 안 하시고 그래서 행사가 좀 밋밋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송출한다든가 뭔가 했을 경우에 블럭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최근에 한 행사에서 리허설로 한번 뒤에 배경음이 있는 거를 틀었다가 블록을 당한 적이 있어서 빠르게 그거를 제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감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네, 요즘 유튜버가 AI 기능이 점점 발전했는지 네. 요즘은 진짜 잡히는 게 순식간에 네. 네. 잡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음향을 쓰실 때는 생중계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미리 저작권을 사시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없는 음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실시간 질문 혹시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혹시 오프라인 행사 때랑 온라인 행사 때랑 들어가는 장비가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혹시 많이 다른가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뭐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빌트인된 시스템이라든가 저희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행사들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빌트인 돼 있는 게 이제 아날로그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학술이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방들도 많고 쪼개지기도 많이 쪼개져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 같은 거나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저희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아날로그일 때랑 디지털일 때랑은 이제 장비가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그 기타 이제 부수적인 그런 물품들이 이제 전부 다 바뀌었고 이제 지금은 완전 디지털 온라인 행사를 하면서 완전 다 디지털화가 돼서 이제 장비들도 다 디지털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질문의 정확한 요지가 네. 예, 예. 장비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들어가는 장비가? 그러니까 일단은 장비가 많이 달라졌는데 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런 장비 차이인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시고 당연히 디지털로 가면서 이제 뭐 음질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졌죠. 혹시 그러면은 온라인 장비니까 조금 더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온라인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오프라인하고는 비슷해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전기를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이고 요즘은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기는 오히려 더 조금 먹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떤 행사가 이제 중간에 끊긴 적이 있는데 그 송출을 하는 PC의 CPU 그 용량이나 이런 게 좋아야 끊기지 않고 잘 나가는데 그냥 일반 저희가 쓰는 노트북으로 송출을 행사에서 하다가 그냥 영상이나 이런 용량이 커지니까 갑자기 이제 다운이 돼서 인터넷 문제가 아닌데도 PC 문제로 그렇게 다운이 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만지는 게 장비잖아요. 장비는 100% 완벽한 건 없어요. 이제 현장 컨디션들도 다 달라지고 전기도 달라지고 뭐 하기 때문에 이게 그 CPU 사양이 떨어진다던가 사양이 좋더라도 정말 본인이 한계치를 넘어서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그냥 뭐 표현하기로는 PC가 뻗었다 막 이런 표현을 이제 좀 하는데 전문용어는 안 이렇게 네네네 네, 뻗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본인이 그 PC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거를 100% 이상 사용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좀 PC가 멈추는 경우가 생기죠. 혹시 그럼 몇 프로까지 사용해야 안정적인가요? 그건 수치상으로는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예. 아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몇 프로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뭐 어떻게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60% 내외로는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 예전에 발주할 때 보면 오프라인 때는 이제 각 방마다 또 등록 데스크에도 이렇게 막 쫙 해서 노트북 대수를 굉장히 많이 발주를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노트북은 사실 거의 콘솔에서 쓰는 용?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송출용 PC가 따로 있지만 뭐 줌 연결이라든지 뭐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밖에 안 쓰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그 장비도 빠르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요즘에 온라인 행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제 노트북이에요. 정말요? 네네. 생각보다 노트북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말 작은 규모의 이제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줌이라든가 웨백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보면은 노트북들이 6대, 7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야 되는 거, 뭐 컨트롤도 해야 되고, 뭐 줌에서 웨비나를 하게 되면 뭐 통역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딸린 이제 노트북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시고 행사하다 보면은 또 줌이나 이런 데서 갤러리에 얼굴이 많이 보여지길 이제 원하세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노트북들을 하나씩 또 놓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노트북이 좀 많이 필요로 해졌고, 뭐 사양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렇게 이제 또 사용하다 보니까 PC 사양이 나쁘진 않은데 캠을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비가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교체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발생을 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넘어갈까요? 네, 온라인 시스템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비대면 행사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비대면 행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서 좀 아무래도 포괄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비대면 행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비대면 행사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대부분이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테스트, 그러니까 리허설이라고 하죠. 테스트는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야 이제 뭐 행사를 진행하는데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고, 하다못해 이제 뭐 줌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줌을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이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제 테스트하면서 저희가 조율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리허설을 안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체크도 안 되고 컨트롤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무조건 리허설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리허설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매번 주최 측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꼭 이 점 유의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꿀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비대면 행사를 처음 진행할 계획인데 준비 사항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시스템 팀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 일정, 장소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일단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 상황을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대안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 장소 일정들을 좀 정확하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행사가 진행될 때 매뉴얼 뭐 실행 계획서라고 하죠. 뭐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뭐 피드백도 드리고 장비 제안도 드리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진행 매뉴얼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드시려면 저희 PCO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좀 더 완벽한 행사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 사항이나 체크리스트를 매번 만들다 보니까 항상 어떤 행사에 대해서 또 다르고 요 행사에 대해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나 채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매번 그런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말씀 계속 해주시는 것처럼 시스템 업체랑 더 소통을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전보다 더 이렇게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각 역할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파트너십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사 운영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예, 인터넷이 끊기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행사가 이제 블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이 가장 중요하고,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업체랑 소통을 하고 장소랑 일정을 좀 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장소에 제공될 수 있는 인터넷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인터넷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 현장에는 뭐 100메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몇 회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거기는 뭐 전용선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만 전달 잘 해주시면은 뭐 큰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볼 때 좀 국뽕 채널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정말 인터넷이 빠르다. 이런 이미지를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잘 되죠. 예, 가장 좋고 잘 되고 뭐 그건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이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저희 행사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A라는 행사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행사를 진행할 때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도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뭐 사용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혹시나 저희가 호텔에서 뭐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호텔 객실에서 뭔가 뭐 영상을 많이 보신다든가 다운을 많이 받으신다든가 뭐 주변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정말 좋아도 이제 그 주변 여건들이 이제 갖춰져야 이제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거의 90%다 이제 온라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애기들도 뭐 유튜버 보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이제 사용하는 시간대가 좀 학교 가는 시간대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항상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이런 인터넷이 끊기지 않을까? 체크할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순위로 가장 좋은 거는 전용선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많이 사용 안 하시는 이유가 비용적인 부분. 근데 행사가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은 전용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기가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신축 건물이면은 두 번째로 좋고 그다음 정 안 된다 그러면 뭐 500메가, 100메가 뭐 이렇게도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은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 장소 이제 좀 부킹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좀 그런 것들 좀 현장 가서 체크하시고 지배인님들하고 뭐 많이 말씀도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행사들이 바뀌면서 기존의 호텔들도 원래는 그냥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정도만 권하셨는데 아예 호텔 내부에 증축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온라인 행사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호텔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증축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모두가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인터넷이라는 걸 이렇게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도 그 작년에 기업 행사를 하느라고 그 기업 내부에 들어가서 행사를 했는데 인터넷망을 외부 인터넷망을 쓸 수 없고 내부 인터넷망 그러니까 보안이 강한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공유기를 쓴다거나 이런 변형이 전혀 안 돼서 그 회사의 인터넷 담당자가 직접 현장까지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설비해줬던 기억도 나네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사 준비하실 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 뽑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번엔 제가 질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네.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거. 요거요? 뒤에 거요. 요거요? 아, 뒤에 요거요? 거요. 네. 아, 네. 네. 맨 뒤에 거. 네. 질문입니다. 비대면 행사 기획 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돌발 상황 예시 및 대처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 중 하나인데 약간 돌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상 상황 이런 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있으셨다면 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마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없었고요. 뭐 저희 쪽이 아닌 그 상대방 저희는 이제 호스트가 아니었고요. 뭐 일본 쪽에서 일본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쪽이 호스트였는데 이제 그쪽 이제 담당 PCO 쪽에서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뭐 행사를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브레이크 시간 때 방폭이라고 하죠. 방이 뻥 터졌어요. 줌 방이. 줌 방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때문에요? 아니면 누구? 아니요. 인터넷 때문이었으면은 이제 호스트 권한이 넘어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방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쪽 PCO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다른 방을 열어서 회의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두개 계정을 만든 네네네.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해서 다시 방을 개설해서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네네. 정말 아찔하네요. 네, 너무 아찔합니다. 그 PCO는 아마 그날 잠을 어떻게 잤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터넷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인터넷 환경도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인터넷 환경을 저희는 항상 체크를 하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되면서 다른 쪽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쪽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사실 점검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건 혹시 뭐 경험해 보시거나 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인터넷 부분이나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선을 연결해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해결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KT 플러스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 뭐 SK 뭐 이런 데서 이제 인터넷을 제공해 주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테크니션을 이렇게 바라봐요. 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쳐다보시면서 뭐 좀 해결 좀 쳐다볼 수밖에 없네요. 해결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안에 있는 뭐 하드웨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백업 장비로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제공을 해주는 인터넷을 쓰거나 플랫폼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접속하신 분이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만져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항상 저희를 이제 바라는 보시죠. 바라는 보시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리허설. 네. 리허설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온라인 방청객이라고 왜 백파더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처럼 이제 연사분들이나 패널들이 현장에 있고 그 뒤에 이제 큰 TV나 LED에 이제 딱 20명이 이렇게 맞춰서 온라인 방청객이 나오는 걸 했었는데 리허설까지 다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라인 방청객 시청자가 갑자기 방을 나가거나 이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예비로 저희 다른 직원이 시청자인 척하고 접속을 해서 들어간 적도 있죠. 네, 그래서 메꿨죠. 빠르게. 네.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올 때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메꿀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플랜 B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연사분들도 사실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방청객과 달리 연사분들은 끊기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은 끊기더라도 음성이라도 끊기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 플랜 B를 항상 마련을 해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쪽 사례긴 한데 저희가 또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게 많아진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까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갑자기 행사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3일 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거의 하이브리드처럼 진행이 될 수 있었던 행사가 완전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3일 만에 새 행사를 다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돌발 상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정말 큰 사고 하나도 없이 너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역시나 이런 파트너십, 네, 마이스 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 정말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뽑아보실까요? 네, 요 앞에 거. 요거요. 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는데 경험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야외 행사를 송출하는데 와이파이 없고 콘센트도 한정된 곳에서 직원의 핫스팟으로 진행하다 배터리가 소진돼 행사를 망친 바 있습니다.
저 벌써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슬퍼지는데. 네. 본 업체에서는 인터넷이 어렵고 전기 공급도 어려운 야외 행사에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야외 행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진짜 와 진짜 어,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혹시 일단 좋은, 네,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 행사를 준비를 했고 진행을 했으면 일단은 야외라는 전제가 붙고 전기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전기는 일단은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으로 테더링 하셔갖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보조 배터리라도 뭐 끼시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나마 좀 버텼을 텐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외에서 보통 이제 뭐 테더링해서 뭐 좀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불안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는 장비가 있어요. 본딩 장비라고 보통 이제 유심 칩 하나로 이제 보통 사용하셔갖고 이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테더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을 4개 뭐 예를 들어서 유심을 4개를 써서 밸런스를 맞춰서 트래픽이나 이런 것까지 관리되면서 이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을 좀 준비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외라고 뭐 전기가 없다라고 뭐 이거를 그냥 놓고만 있을 건 아니고 발전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소형 발전기. 맞아요. 예, 예. 그런 걸 놓고 이제 사용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방송 송출이다 보니까 그냥 유튜버 이제 도와주시는 그냥 개인 방송하는 업체들도 요즘 많아서 그런 업체들이랑 하셔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행사는 조금 너무 길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 사실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약간 그러니까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업체들 중에서도 온라인 행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런 거 또 약간 유튜브 그래서 마냥 사실 또 주최 측에서도 이게 온라인 행사니까 유튜브를 할 줄 아는 영상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데 또 그 유튜브 팀이 행사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지에 이 차이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유튜브 하는 팀이랑도 한번 행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방송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과 행사는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약간 그 업체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단점, 200명 이상 동시 접속 시 연결 끊김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행사마다 적합한 시스템은 뭔지 궁금합니다. 이건 좀 비슷한 질문, 앞에 나왔던 질문들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네, 일단은 그 흔히들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저희가 행사장에서 저희가 호스트가 되고 외부에서 이제 접속하셔갖고 이제 뭐 줌이라든가 웹엑스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실 때 저희 행사장이 이제 서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실제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줌 서버라고 하는데 접속을 해서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0명, 300명 뭐 이 인원수에 관련돼서는 이제 줌을 예를 들어서 줌 서버에서 얼마만큼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줌 사용량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관해서는 뭐 2,000명까지는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이슈가 되진 않고 단지 뭐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는 뭐 퀄리티가 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뭐 영상 퀄리티가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발생은 하지만 크게 뭐 서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의 이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 그쵸. 네네 서버가 얼만큼 잘 받쳐주냐, 네. 뭐 이 문제죠. 디아나,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서버 문제는 항상 사전에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500명이 우리 행사 예상 참가자다 하더라도 500명에 500선만 사면 미디어 서버를
그게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라는 거는 그 인원수가 아니라 이제 클릭하는 그 순간의 동접자 맞아요. 순이라고 하죠. 그거 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클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잘 안 되면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운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500명이면 좀 넉넉하게 뭐 1000명 정도로 미디어 서버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디어 서버를 이렇게 따로 사면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제 땡땡24라든지 이렇게 공용 미디어 서버를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때 그 시간에 뭔가 사람들이 서버에 많이 접속하면 느려질 수 있다거나 그래서 공용 서버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행사할 때는 무조건 좀 비싸더라도 전용 서버를 사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모든 게 다 이 문제라서 이 문제죠. 네, 이 문제라서 네, 요거는 가지고 계신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PCO 혹은 시스템 팀에 문의를 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실시간 질문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연아. 네. SJ고라는 분의 질문인데요. 행사 직전에 바뀌는 사항들은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하시나요?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오프라인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그 오프라인 때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그쵸 현장에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 무전기를 이제 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리고 방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무전기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한 다음에는 무전기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 안에서 이제 다 뭐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톡이 생긴 이후로는 또 카톡으로 그 행사 방을 만들어서 이 카톡방에서 계속 또 공유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무전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카톡 단체방이나 뭐 진짜 옆에서 그냥 말씀으로 네.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게 뭐 카톡보다도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정확하죠. 확실하고. 그리고 또 이 분이 걱정하시는 분은 현장에서도 그렇겠지만 그 줌으로 접속하시는 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장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은 미셸이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네, 저희는 사실 단체 채팅이라는 게 다 있죠. 줌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실시간 채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사실 요즘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전화만 한 게 없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화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면에 연사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연사들이랑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을 때는 문자로라도 왜냐면 채팅을 안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상황 설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업체 그 시스템 팀과 얘기를 할 때도 무슨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전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드려서 좀 죄송할 정도로 전화를 계속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말로 그때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좀 더 전달력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전화가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고 또 성공적인 행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원래 1시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챕터 3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모시기 힘든 실장님을 모셨으니까 좀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자세한 이야기 듣는 걸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여러분 좀 더 오래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챕터는 스트리밍 채널 비교 분석입니다. 플러스는 줌이나 아니면 뭐 다른 화상회의 플랫폼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만나보신 적도 있나요? 서로 뭐 내부 행사를 하신다거나?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테스트하느라고 이제 접속해서 이제 예, 보는 경우는 있지만 따로 대부분이 시스템 팀들이 남자잖아요. 예, 남자다 보니까 화상으로까지 만나진 않아요. 예, 화상으로까지 만나진 않고 예, 테스트할 때 네. 그때나 이제 좀 한 번씩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줌, 웹엑스,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테스트하려고 이제 좀 하고는 있죠. 네, 아무래도 근데 워낙 테스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 다 한 번씩은 들어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작년에 아까 디아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라인 뭐 종무식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택을 각자 할 때는 구글 미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화상회의를 자주 진행은 하는데요. 이렇게 요즘 뭐 화상회의도 그렇고 스트리밍 채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면서 다들 어떤 채널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 또 모아주신 거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리밍 채널은 어디가 좋나요? 네, 간단하지만 정확한 질문.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스트리밍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제 좀 접속을 많이 하시고 이제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뭐 유튜브, 페이스북, 비메오,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뭐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유튜브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야 이제 일반인도 거부감 없이 그냥 접속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유튜브 채널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행사의 경우에는 유튜브만한 게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쉽게 들어와서 보시니까요. 네, 맞아요. 그 대중 행사인 경우에는 뭐 비번도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좀 비공개를 해야 되거나 뭔가 의학회 같은 건 연수 평점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또 다 좀 다른 플랫폼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작년 봄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익숙치가 않았는데 이거를 들어가 보고 클릭해 보고 한번 다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진짜 굉장히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이유가 각자 모든 뭐 구루미, 구글밋, 뭐 줌, 웹엑스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일일이 들어가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해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데 나는 이번에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는 이미 이거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좀 또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나 장비도 있을까요?인데요. 뭐 송년회나 신년회나 이런 식으로 행사가 아닌 비대면 행사를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장비 이런 거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개인이 네. 갖고 있으면 좋은 장비는 일단은 음성이 좋아야 되니까 음성 사용된 뭐 AKG에서 나온 라일라라는 뭐 그런 이제 좀 소규모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 그리고 캠 하고 이제 캠을 또 욕심내서 여러 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스위처라고 부르죠. 스위처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블랙매직이라는 데서 나오는 에이터 미니 프로 뭐 요런 제품들 쓰시면은 가장 뭐 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입장이 다른데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니까 조명 아닌가요? 조명은 남자들이 잘 신경을 안 써서 조명도 있으면 좋죠, 당연히. 요즘 네. 남자분들도 조명 맞아요. 신경 쓰시지 않아요? 요즘 제가 본 거는 너무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그 노트북 내에서 쓰는 캠 같은 경우에는 보정돼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네요. 것도 막 한동안은 자기 얼굴이 바로 이제 계속 영상으로 보이는 게 어색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거에 또 발빠르게 맞춰서 보정 앱 이런 게 또 생겨가지고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그 이어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향 그 할 때도 그냥 노트북만
마이크에 바로 하게 되면 좀 울리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헤드셋이나 이제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좀 음질이 깨끗해지는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이군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미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줌밖에 없는데 대체할 만한 좋은 솔루션이 있나요? 찾아봐도 화상회의는 있는데 일대 다수로 진행하는 세미나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줌밖에 모르신다라고 하시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줌, 웹엑스, 뭐 구름이, 뭐 브레이크아웃, 뭐 블루진, 뭐 구글 미트, 뭐 이런 형태들은 이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줌이고요. 줌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메뉴도 직관적이고 좀 쉽고 그리고 그다음에 통역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줌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화상회의 플랫폼을 뭐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래도 그냥 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줌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좀 편하시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 시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방송들 이제 많이 보시니까 랜선 콘서트 뭐 이런 거 백파더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뒤에 사람들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런 것 좀 구현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든 뭐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쓰시는 게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그거 같은 거 이제 커스텀돼서 좀 나오고 비용도 비싸고 뭐 계약 뭐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도 뭐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따르게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못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뭐 비용적인 문제이지 못하는 건 없어요. 네. 네, 저희도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아웃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행사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제 좀 그 견적을 의뢰 드렸는데 비용을 받아보고 접었습니다.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줌의 보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초반에 좀 그런 걸 걱정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중국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줌 서버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마존 서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줌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 사람들마다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줌에서 이슈가 됐던 게 보안 코드를 중국 쪽으로 이제 보내서 그걸로 이제 좀 해킹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줌은 사용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뭐 줌 창업하신 분도 웹엑스 출신이거든요. 웹엑스에서 웹엑스를 만드시고 나오셔갖고 이제 줌을 창업하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필요로 한 기능들이라든가 뭐 니즈를 좀 알고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제작한 게 이제 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줌 보안 문제는 뭐 어디 가든 보안 문제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보안 문제가 뭐 정말 중요한 의학회 몇 년씩 걸려갖고 연구한 결과를 뭐 좀 하는 거는 이제 자체 서버를 그냥 따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어느 걸 이용하시든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줌이 확실히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UX UI가 좀 많이 참가자들한테 편하게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절대 줌과 아무런 관련이 네,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네. 뭐 뒷광고 앞광고 절대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방금 말씀 주신 이런 화상 회의의 경우에 동시 통역 가능 채널 수와 또 이걸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최근에 그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그 줌 솔직히 언어 개수는 한 7개, 8개 정도 되는 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세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줌에서 통역이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 줌에서 이제 통역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원래 줌에서 이제 개발한 게 그 통역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통역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끔 이제 만드신 건데 사실은 줌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시지만 근데 통역사 선생님 중에도 그게 이제 좀 불가능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오셔갖고 통역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장에 통역 부스 세워놓으시고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해놓으시고 저희가 온오프를 시켜드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역 선생님께서는 일반 통역, 실시간 통역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더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워낙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온라인일수록 사실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스태프들끼리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를 가장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만드는 어떤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송과 다르게 행사는 더 많은 변수와 그렇죠. 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때그때 대처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게 빨리 다 같이 만나서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렇게 있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온 질문 뽑기의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뽑기 시간입니다. 네,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미 나온 얘기 같긴 한데요.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뭐 인터넷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뭐 좀 예산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말씀드린 거라 계속 그쵸. 중복되는데 아무튼 제일 그럼- 중요한 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른 거를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것도 이미 저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스트리밍 서버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네. 마음대로 뽑으셨어요. 네. 입장 티켓처럼 금액을 지불하고 본인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링크를 공유하며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문제네요 하셨는데요. 이때 단 줌처럼 쌍방향으로 영상, 음성이 필요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라고 상담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은 쌍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라는 부분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이 결제는 이제 줌 웹엑스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고 줌 웹엑스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시고 이제 메일 주소에 이제 뭐 초대 메일이 가게 되면은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패스워드도 물론 걸려 있고요. 그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2차적으로 아까 걱정하신 뭐 링크 복사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2차적으로 뭐 PCO가 됐든 뭐 시스템 업체가 됐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한 번 더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줌 웹엑스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줌 웹엑스는 줌 무료 버전은 40분까지 뭐 무료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줌 웹엑스는 거기 검색을 해보시면 유료 서비스로 돈을 내고 사용하시는 그 이름이 줌 웹엑스입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하실까봐. 웹엑스 말고 줌 웨비나입니다. 네. 아, 야, 웨비나. 네. 제가 따라하게 됐네요. 아, 제가 웹엑스라 그랬나요? 네. 줌 웨비나입니다. 네. 네, 네네. 저희 그러면은 네. 이제 실시간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서 실시간 질문을 좀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비델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부 공개 스트리밍 중에서 유튜브 말고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비메오도 가능하고요. 일부 공개로 하시려고 하면은 어찌됐거나 링크를 이제 전달해서 이제 주시는 건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튜브 일부 공개하고 비메오. 그쵸, 비메오. 네, 비메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줌 웨비나도 어쨌든 스트리밍이 가능은 하죠. 그래서 그쵸. 줌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줌 웨비나를 많이 쓰시진 않지만 그런 게 또 중요하신 분들은 줌 웨비나를 사용을 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행사 중에는 정말 완벽한 그 제한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의학회 의협 점수 있잖아요. 의사분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 비번으로 하나의 디바이스, 즉 제가 뭐 PC로 제 아이디로 하다가 이걸 로그아웃을 하고 핸드폰으로 보면 괜찮은데 PC로 하다가 제가 핸드폰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면 PC는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번 하나의 디바이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프로그램을 다 네. 짜고 출석 체크 버튼도 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지만 역시 비용 문제. 예,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확실히 비용 차이가 크게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희 또 하나 질문 더 해볼게요. 이거는 앞에 사실 챕터랑 좀 더 관련이 있긴 한데, 네, 민기정님의 질문인데요. 해외 참가자가 있는 행사를 할 때 해외 참가자들 인터넷은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있는 한 현장은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해외 저희가 이제 가서 봐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리허설을 할 때 뭐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유선으로 쓰셔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릴 수는 있어도 저희가 가서 인터넷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역시나 추천하시는 방법은 사전 리허설과 유선 인터넷, 네, 유선 인터넷이라고 헤드셋. 합니다. 네, 헤드셋. 네, 요거는 아니면 뭐 돈이 많으면 저희 회사의 일부 직원이 날라가서 해외에 옆에서 봐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출장비가 나온다면 네. 네, 그렇게도 가능. 제가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질문 네,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이미 되게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벌써 10분이 더 오버가 됐는데 네, 챕터 3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 해도 돼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요즘 제가 런온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기 신세경 씨가 질문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와서 내용을 많이 놓쳐 아쉽습니다. 혹시 마이스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피하게 웨비나 같은 비대면 행사로 대체되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마이스 산업이 대행사로만 전락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서로 윈윈하는 발전이 가능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쪽 분야 공부하는 학생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스 산업은 계속 있을 거고요. 꾸준할 거고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을 거고 지금 단지 이제 잘 한국도 이제 정말 잘 달려왔잖아요. 정말 잘 달려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대면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회의도 늘어나고 마이스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나빠지진 않고 좋아지긴 할 거예요. 제 예상은. 저희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벤트 쪽 분야보다는 확실히 마이스 쪽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특히 미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모여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겼다고 모여서 이걸 해결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고 문제가 풀어지면 또 그 문제를 푸는 거를 또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팅은 결국에는 온라인을 이제 포함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사실 이전에는 약간 코로나로 인한 이런 비대면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네. 좀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대행사로 머물다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이 되면서 컨설턴트의 역할이 좀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지만 공유를 해달라, 우리가 제안을 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주겠다 이런 게 단순 대행사가 아니라 이제 컨설턴트로서 전문가로서 좀 더 고객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그래서 저는 뭐 전망이 어둡다라고 생각은 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또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저는 온라인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병행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저희 인력들,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에 대한 그 니즈는 지금은 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지금까지 비대면 행사,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스트리밍 채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스 플러스의 2021년도 올해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마이스 플러스는 2021년도에 작년 하반기처럼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와도 좋은 콜라보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뒤에서 저희와 스텝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셨던 실장님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어색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화면에 TV에 다풀 TV에 데뷔하신 기념으로 저희 다풀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궁금하신 거나 더 뭐, 알아보셔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다풀TV 아니면은 저 개인적인 메일을 드려도 좋고요.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풀TV를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장님 그럼 오늘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랜선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끝나기 전에 몇 가지 네, 안내 사항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랜선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신지 여기 아래 보시면 만족도 조사 URL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분과의 랜선 인터뷰를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잊지 말고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도 더 알찬 구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정말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